예, 저희는 그 경북 청송에 있는 그 지금은 부시골이라고 부르고 한자음으로 하면 불사곡, 죽지 않는 계곡이라는 이름이 있는 그런 계곡에 관한 전설이에요. 불사고. 예. 한 사람도 인민군 안 들어왔거든. 전설을 듣기 위해 직접 경북 청송을 찾은 김만철. 보통 부릴 때는 마을 주민들은 몇 대에 걸쳐 전해 내려오는 부시골에 관한 전설을 잘 알고 있었다. 불사곡이 그 죽지를 않는다. 안일 불자, 죽을 사자, 골곡자. 예로부터 깊은 계곡으로 유명했던 경북 청송의 한 마을. 오랜 옛날 해질 무렵 한 노인이 마을에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은 하룻밤 묵고 갈 것을 권했지만 노인은 그대로 산속으로 사라졌는데 수십 년 후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간 동네 주민들. 그 노인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걸 발견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후 수십 년이 흘러도 노인은 늙지도 죽지도 않았다는 것. 그 후 사람들은 그 계곡을 불사곡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사람이 죽지 않는 계곡, 불사곡. 과연 김만철, 이준상은 이 전설을 어떤 이야기로 만들어낼까? 지금 내용만 들어서는 꼭 그 무협지에 나오는 그런 계곡 같기도 하고요. 예. 좋습니다. 이야기 시작해 주시죠. 예, 저희의 이야기는요. 자살을 한 결심한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그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는 못하는 영희 때문에 그 여행을 하다가 한 장소에 들어가서 이제 산골에 들어가서 자살을 결심하게 됩니다. 경북 청송의 한 산골. 24살 청년 만철이 땀을 뻘뻘 흘리며 힘들게 산을 오르고 있다. 제법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야 발길을 멈춘 만철. 앉자마자 그가 펴든 건 한 여인의 사진이었다. 그런데 그녀의 사진을 보던 만철은 서럽게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에게는 어떤 가슴 아픈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 사나이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주인공은 바로 만철의 여자친구 이영희. 영희의 지나치게 도도한 성격 탓에 주변 친구들까지 그녀와 만나는 걸 말렸지만 만철에게 그녀는 눈부신 태양 그 자체였다. 그러나 알려주지. 넌 너무 멍청해. 너무 멍청해. 단지 멍청하다는 이유로 영희에게 뻥 차이고만 만철. 그렇다. 만철은 그 슬픔을 못 이기고 자살을 하기 위해 이 산속으로 들어온 것. 결국 손수건에 고이 모셔온 수면제를 입안에 털어넣는데 수면제를 먹으면서도 멍청하다는 이유로 영희에게 채인 현실이 기막히기만 하다. 수면제를 먹고 나서도 한참을 울던 만철. 끝내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꿈인 듯 현실인 듯 누군가 만철을 부른다. 뭐해? 영희야, 나 다시 만나주는 거야? 꿈 깨. 너 멍청해서 싫다니까? 영희야. 영희야! 영희의 차디찬 한마디에 눈을 뜬 만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치사량의 수면제를 먹고도 살아난 것이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수면제의 양이 적었던 걸까? 그래도 남자가 칼이라도 뺐으면은 동생 연필이라도 깎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칼을 꺼내서 이제 손목을 그었는데 이제 평소에 엄살이 저는 안 심한데 여기에 나오는 만철은 좀 심해서 막 한참을 뒹굴다가 평소 손가락 끝만 베어도 벌벌 떨던 만철. 손목에서 흐르는 피를 차마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다. 그러나 한참 동안 바닥을 구르던 만철은 이상한 느낌의 손목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이럴 수가. 손목에 흐르던 피가 멈췄다. 조금 전까지 철철 흐르던 피가 거짓말같이 멈추다니. 무서운 마음에 제대로 손목을 긋지 못한 걸까? 하긴 평소에 만철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는 이야기.
한번 죽어봐. 뭐라고? 네가 죽는 게 뭔지는 알고 있니? 자살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특히 너처럼 멍청한 애는. 그래, 영희. 네가 날 무시했다 이거지? 순간적으로 오기가 발동한 만철. 밑도 끝도 없이 바위를 오르기 시작하는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확실하게 죽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이다. 끝도 보이지 않는 높이의 바위. 이곳에서 뛰어내리면 정녕 끝이 나리라. 비록 두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만철은 두 눈을 질끈 감고 바위에서 뛰어내렸다. 심하게 상처를 입은 채 쓰러져 있는 만철. 이번에는 정말로 성공한 듯 보였다. 하지만 그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졌건만 다시 살아난 만철. 바위에 다시 올라가 떨어지기를 수차례.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만철은 약간의 타박상만 입었을 뿐 멀쩡했다. 자, 이제 만철에게 죽는 일은 그야말로 자존심에 걸린 일이 돼버렸다. 자신의 옷을 벗어 끈을 만들기 시작한 만철. 최후의 방법으로 목을 매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나서야 드디어 성공이 눈앞에 오는 순간 그에게 갑자기 밀려드는 생각이 있었다. 내가 이대로 죽으면 너무 허무하지 않나. 아직 젊고 또 그 여자의 마음을 이제 쟁취를 해야 될 텐데 이대로 죽으면 내가 너무 겁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제 살아야겠다. 근데 이미 좀 늦었죠. 이미 막 목이 메이고 이제 죽어가는구나. 의식이 막 아득해지는데 그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핸드폰을 꺼내서 그 119에 전화를 합니다. 따르르르 따르르르. 네, 여보세요 119입니다. 예, 전화 받고 장난치지 마세요. 여보세요? 예, 장난치지 마세요. 그때 산속을 오르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으니 저기 바로 불사곡에 관한 못 전설을 취재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스토리텔링 클럽 취재팀이었다. 촬영을 하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한 카메라맨. 나무에 매달린 채 힘들어하고 있는 만철이었다. 취재팀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만철. 저 이제 열심히 살려고요. 고맙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야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느끼게 된 그는 마음을 고쳐먹고 산 밑으로 향한다. 무슨 소리야?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요? 사람 죽지 않은 불사공이라더니 정말 죽지 않았잖아요. 에이, 방법이 잘못됐겠지. 사람이 수면제 매달 먹는다고 금방 그렇게 쉽게 죽나. 산 밑에서 집에 갈 버스를 기다리는 만철. 산속에서 너무 무리를 했기 때문일까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는 걸 느끼는데 어찌됐든 집으로 돌아가 다시 새 출발을 하리라 마음먹고 버스에 올라탄다. 그런데 버스에 오른 지 10여 분 뒤 죽은 듯 쓰러진 만철의 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늘어진 손목에 다시 흐르기 시작한 피.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계곡 불사곡. 혹시 그곳을 벗어났기 때문에 만철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닐까. 아 그래요 세 분, 두 분, 예, 두 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